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식품 첨가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플렌다와 사카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플렌다라는 이름으로서 판매되는 그 흔한 노란 팩기센 수글라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플렌다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주요한 연구가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인공 감미료라고 합니다. 스글로랄로스가 설탕의 대체품으로 승인되기 전은 살충제였습니다. 이렇게 설탕 대체품으로 변한 살충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선 진짜 설탕으로 시작해서 칼로리를 없애기 위해 염소가 바뀝니다. 이런 다음 매니큐어 제거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아세톤이 완충제로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휘발유에 들어가는 독성 발암물질이 벤젠이 혼합에 추가됩니다. 벤젠은 EPA의 가장 위험한 화학물질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풀과 페인트에 쓰이는 톨루엔이 첨가되고 또한 독성 메틸 알코올로 부동액이나 세정제로 사용되는 메탄올과 섞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또 들어갑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시체를 방부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스글랄로스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커피 맛 죽인다. 맞습니다. 커피가 너무 맛있다. 적당히 제조되고 적당히 맛이 있는 커피 말하는 것입니다. FDA가 이 화학물질을 인간 섭취해도 된다는 허가를 하기 이전 스클레로스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스클레로스의 집중 이 기간 긴 인간 연구는 나흘 동안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기간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스클레로랄로스의 부식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FDA는 수백 개의 동물 실험으로 스크롤라스가 안전하다고 검토되었다고 하지만 이들이 발견했음에도 기업이란 이름 아래 숨긴 부작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자 생산과 활력을 방해하여 남성 불임을 일으키기도 하고 뇌병변 장애라고도 나오죠. 뇌병명 장애라는 건 자폐장애, 직접장애, 언어장애, 뇌속마비, 뇌졸중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생후 1살 때부터 4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살 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엄마의 뱃속 안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확인되기가 1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빈혈 징후의 적혈구 수가 1일에 1500mg이 넘치게 되는 거고, 스크롤로스를 먹는 토끼 중 절반이 자연 유산을 했다는 거고, 또 스크롤로스를 먹은 토끼 중 23%가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인 것이죠. 또 사카린 이것은 분홍색 패킷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지가 다가 아닙니다. 흔히 스위트 앤 로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사카린은 1960년과 1970년대에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인공 감미료다. 오늘날 담배가 그렇듯이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사카린은 콜다르 파생물로 식품 첨가물 가치는 없습니다. 영양가가 없으니까요. 석탄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사카린을 만들 때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그중 하나는 암모니아, 변기 청소하는 데 쓰이는 게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사카린은 일반 약품을 포함한 많은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씹어먹는 아스피린, 즉 아세트아미노펜 알약을 취약한 연령 아동의 일일 권장량은 소다수 탄산음료 한 캔입니다. 사카린의 양과 같습니다. 칼로리가 낮은 음식과 음료를 홍보하는 몇몇 기업은 사카린을 EPA 발암물질 목록에서 빼달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2000년에 독성물질 관리 프로그램에서 초기 연구는 인간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카린을 더는 암을 유발하는 요소로 분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01년 FDA는 사카린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인간이 섭취할 만큼 완전히 안전하다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화학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유망한 몇 명의 과학자들 또한
모여서 미국 국립환경보건연구소의 독성물질과 관리 프로그램에 항의하면서 사카린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것, 어린아이를 포함한 수십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이 유력한 암 물질로에서 노출시킨다는 것이다 라고 한다. 사카린이 약한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이 불필요한 첨가물은 대중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위험 수준이다. 보스턴 대학과 환경보호과 교수인 NTV의 편지에 공동 서명한 유행병리학자 리처드 클랍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카린이 인간에게 암을 발생시킨다는 여러 연구가 있었고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공동 서명자이자 시카고 일리노아의 의과대의 보건대학교 교수인 사무엘 앱스테인은 많은 동물 및 인간 연구가 사카린이 발암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을 고려하면 NTV가 사카린을 목록에서 뺄 생각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퍼슨 의대 병리학 교수이자 전 미 과학 아카데미 의장인 엠마누엘 파버는 1978년 토론에서 사카린이 발암물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레레틱의 국립암연구소는 화학암 형성 프로그램의 전 이사이자 월렴 리진스키와 세계 자연연구소의 건강 환경 발달 프로그램의 이사이자 유형 병리학자 데브라 데이비스 같은 다른 과학자들은 역시 사카린이 암 위험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그들은 국립암연구소 연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간 연구를 통해 인간 감미료 섭취와 방광암의 연관성을 특히 다이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사카린 사업은 이미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1966년에 삼성그룹 계열에서 한국비료 공급사에서 사카린을 밀수했다가 전국이 다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병철 회장님은 대구대학하고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회장직을 물러났던 것입니다. 이 사카린 단물질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중에 브래드 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푸드싱이라고 그러죠. 푸드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푸드싱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옵니다. 한 햄버거를 납품하는 그 회사에서 있는데 그 햄버거 그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그분이 이 패드에는 똥이 들어있어 그렇게 말하자 브루스 윌리스가 햄버거를 한 입 물더니 죽지는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카린을 먹든 이런 식품 첨가물 먹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통스러운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물질이고 우리는 자연에서 얻어오는 자연의 식품을 먹어야지 우리 몸이 보존하게 됩니다. 초가공되고 만들어진 이런 화학물질을 우리 몸에서 분해하는 화학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햇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